오늘 순례길에서 지구촌 난민 포럼을 다녀온 미국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미국이 가진 난민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의 고민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꼭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은 수많은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중미 북방 3개국 난민 문제는 미국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난민 문제는 미국 국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난민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자유와 평화, 기회의 땅이었던 미국이기에 이 난민 문제가 더욱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카드를 상자에 넣고 방으로 돌아온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막상 질문을 넣고 보니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빨리 가서 질문하라고 재촉이라도 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뛰어왔던 것이 다시 생각해도 이상했다. 물론 에드워드의 얼굴에서 과거 진로 문제로 헤매던 나를 안타깝게 보던 모습이 겹쳐 보여서 움직이기는 했지만 꼭 그뿐만은 아니었다. 리건 씨와 대화할 때도 조금 다르게 느끼기도 했고 에드워드가 들려준 그의 댐댐이든가 요즘 공무원에게서 보기 힘든 투철한 애국심이 한국인이 나에게도 묘한 울림을 자아낸 것 같았다. 그 울림에 떠밀렸던 것일까? 그리고 비록 영화에 대한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꿈을 마음껏 꿀 수 있게 해주었던 미국이 앞으로도 그런 희망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한몫한 것 같았다. 오전 5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밤사이 나도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잤던 탓인지 눈이 번쩍 터졌다. 리건이 호텔을 떠나기 전에 답을 전해주려면 서둘러야 했다. 나는 대충 씻은 뒤 짐을 싸서 데스크로 내려갔다. 체크아웃 하면서 답변 봉투를 봤는데 봉투가 좀 묵직했다. 열어보니 기나긴 답변이 들어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을 했으니 일단 간략하게 답을 주겠습니다.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2012년까지 질서를 잡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선진국은 힘을 갖추고 나머지 후진국은 희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과 같이 거대하게 성장한 것은 후진국들의 피땀 어린 희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어려운 곳을 돌아봐야 할 때인데 계속 자국의 이익만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때까지
희생했던 다른 나라들이 더욱 힘들어져서 잔잔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난민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난민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난민은 더 늘어나고 분쟁은 더 많아지면서 국제사회의 질서마저 붕괴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국제사회에 어떤 이미지를 쌓아왔습니까? 겉으로는 인류 평화를 외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오니 장벽을 쌓고 무력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롭게 풀어낼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난민은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중미 북방 3개국의 난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오지 않아도 자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유는 일할 거리가 없어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할 일을 만들어주면 그들은 미국 국경을 더는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업단지입니다. 이 공업단지는 멕시코에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업단지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물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초 생필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난민들에게 갑자기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도 그들은 바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업 훈련과 함께 인성 교육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교육생으로 훈련을 받으면서부터는 일정 경비를 받게 됩니다. 이 경비는 공업단지가 정식으로 가동될 때 받게 될 월급의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경비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미국으로 갔던 난민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 공단에서 일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 어렵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경비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낯설고 차별받는 미국까지 가서 힘들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난민 발생이 원천 봉쇄되기 시작합니다. 생산한 물품의 판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업 단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70%는 미국으로 수출되고 나머지 30%는 멕시코와 중미 북방 3개국에서 소비되어 판로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애쓰고 있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중국의 값싼 생필품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업단지가 건설되면
값싼 노동력과 낮은 물류비로 저렴한 생필품이 공급되어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현저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난민의 유입도 막고 중국의 의존도도 낮추게 되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와 중미 북방 3개국도 가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게 되고 난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되니 한쪽으로 쏠렸던 인구의 균형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난민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난민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는 난민들은 어떻습니까?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 난민들은 미국 시민들과 비교하여 배움이나 생활 수준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그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미국 사회의 혼란이 가중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미국에도 좋지 않고 난민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현재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에게 모자라는 환경도 문제지만 넘치는 환경은 더 큰 폐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업단지를 누가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 멕시코 정부, 아니면 UN, 오직 대한민국만이 구상하고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을 언급하니 뜬금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만이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겠습니다. 난민들이 일할 공업단지에는 그들에게 맞는 기술과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맞는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잘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에서 70여 년 만에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아주 기초적인 기술부터 차근차근히 받아들이며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각자의 소질을 가지고 역량을 갖추며 인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인재가 있어야 이 공업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사람이 많이 있어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난민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키가 되는 기술과 인재를 가진 대한민국이 설계하는 공업단지 프로젝트만이 미국이 직면한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미국이 더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은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난제를 지혜롭게 해결한다면 현재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에게 성공적인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로 국제사회에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